어제였어요. 당사자 무속인 측에서 저에게 문자 연락이 먼저 오셨고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충분히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첫 번째 너무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제가 선생님께 어떤 거를 그렇게 잘못했냐, 혹은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오해나 갈등은 풀고 싶다, 적어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끼리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정도는 영상상으로 제가 공개를 드려야 그래도 그 영상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또 다시 영상을 켜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상의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번에 찍었던 제보자들의 최근 이슈가 있었던 영상이 어떻게 보면 후속편인데요. 이제 제가 게시글로도 유튜브 커뮤니티로 공지를 해드렸고 윤도령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공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땡땡땡에 나왔던 사람 알고 보니 뭐 가짜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영상이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일파만파 영상이 커지던 가운데 이제 당사 무속인께서 직접 저희 채널 쪽에 댓글을 작성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이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건이 굉장히 커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뭐 굉장히 저의 채널에서도 그렇고 그분의 채널에서도 그렇고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 굉장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댓글, 뭐 수수성 댓글과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는 어떤 오인의 소지, 갈등의 소지와 관계없이 굉장히 다양한 글들을 많이도 남겨주셨었어요. 물론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윤도령에게 그분에 대한 어떤 제보적인 부분, 뭐 증거, 자료, 뭐 녹취 파일 굉장히 다양하게 저에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경하게 사실 그 부분을 끌고 나가려고 했던 마음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김포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담 수사관과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 부분을 그러면 당사자가 원하면 끝까지 가셔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도 저는 이제 여기서 구슬하고 있었고 2층에서 이 공간에서 이제 급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끝내고 잠깐 세무적인 일을 보려고 PC를 켰는데 당사자 무속인 측에서 저에게 문자 연락이 먼저 오셨고 통화를 원한다 그래서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 측에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일단은 오해와 갈등이 있으면 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일단은 저도 똑같은 의사는 밝혔어요. 커뮤니티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분을 땡땡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나는 육안으로 TV 시청자였으니까 굉장히 안쓰럽고 안 됐고 되게 또 멋진 것 같아서 제가 인스타 DM으로 개인적으로 응원도 드렸던 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팔로우가 돼 있었던 분이라는 거를 제보자들 하면서도 제가 오픈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상업적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표현이 됐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그런 걸로 인하여금 굉장히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보받은 사실과 현재 이제 그분이 활동하는 범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속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사실 제보자들을 오픈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확실하게 그럼 여쭙고 저는 확실하게 밝혔죠. 저는 늘 우리 당사자 전화 주신 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제보자들을 다뤄도 또 제보자들의 코너를 빼고 개인적인 저의 소신 발언의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누군가의 특정 초성을 언급하거나 그 사람의 업체명을 지적을 했다거나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법에 대한 테두리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누구 한 명을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일부 선생님들이 했던 특정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사기가 되고 피해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 그런 것들이 뭉쳐지면 전체적인 무속의 어떤 실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뭣도 아니지만 괜히 나의 어떤 소신 발언을 앞세워서 이 제보자들이라는 코너를 이어왔던 건데 이분께도 마찬가지다. 나는 본인에게 대한 개인적인 억함, 뭐 안 좋은 앙심, 본인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뭐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런 것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제보자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마음 아픈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라고 저 또한 공감으로 같이 대응을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마무리. 자, 상대방 측에서는 저와 이렇게 주절주절 길게 안 좋게 끌고 가는 거를 원치를 않으신대요. 그리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셨냐면 어떻게 제가 가서 같이 부위하고 사진이라도 찍을까요? 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행히 나와주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상대방 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저 또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과를 드렸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어찌됐든 제보자들이라는 코너를 찍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제 채널에 와서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밝혔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파장이 커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본인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통화로 이게 무마가 돼서 하루아침에 그 채널이 그 영상 자체가 무마가 되면 내가 중간에서 바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찌됐든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 시청자분들이나 혹여나 안 좋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 오해냐 진실이냐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끼리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정도는 영상상으로 제가 공개를 드려야 그래도 그 영상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또 다시 영상을 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도 별도로 이제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 당사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신 의혹에 대한 해명이자 풀이니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도령의 생각은 아닙니다.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신내림 날짜에 대한 의혹입니다. 자, 300만 원의 신내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전 남편한테 맞고 살고 이러면서 겨우 탈출을 하고 친구도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날짜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혼자 독고다이로 이 길을 가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중요성을 생각을 잘 못했고 있었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 헷갈린 건 사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국 같은 내림에 대한 사기를 비슷하게 또 당하고 역시 그 이후에 외길을 갔어요. 그 후에 이 당사 무속인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그 신내림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꼬였고 내림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문제가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런 내림에 대한 쪽팔림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더래요. 그래서 사실 내림에 대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신내림 날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입장 표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자, 전 남편은 너 가짜 무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선동이 되다 보니 많이 힘들었는데 굿도 어떤 본서나 결례는 크게 없어서 오시는 대로 신을 받았던 그런 형태였나 봐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부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적은 실제로 의뢰를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쓰신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방송상에서 공개를 했던 그 부적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의뢰를 했던 게 맞고요. 특정 어떤 땡땡 도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도사님과 우리 이 당사 무속인 분의 어떤 통화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 그리고 그 도사님께서 그거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녹취까지 갖고 있다라고 저도 이 무속인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니 맞다. 그거 의뢰를 했고 기도를 해서 주실 게 아니라면 제가 받아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맞고요. 자, 70만 원에 판매를 했다. 소위 말하면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뭐 부적의 가격이 있을 텐데 특정 소액의 금액으로 구비가 된 일부 부적을 70만 원으로 판매가 된 적은 있었다. 왜 70만 원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너 그 가짜 부적 네가 쓴 것도 아닌데 받아가지고 땡땡 도사님한테 받아가지고 너 70만 원에 판매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70만 원에서 판매한 건 맞고 한 명에게만 그렇게 판매를 했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 천상의 피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사실
천상의 피로 내려진 뭐 부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는데, 이 천상의 피라는 건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향수는 직접 조향한 게 맞고, 목걸이도 디자인을 했고, 보시용 염주는 누군가가 이렇게 좀 비싸게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준 거는 있고, 그 이후에는 실제 염주가 원석값 자체가 비싸서 실제로 20만 원에 판매가 된 것은 있다 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향수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제보자들 본편에서도 나왔듯이 뭐 야 너 향수 제작 안 했잖아, 뭐 염주를 뭐 안 만들었잖아, 이게 팩트는 아니었어요. 뭐 감독님도 그때 찍으셨을 때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의 그 제보자들의 내용에서 뭐 향수 조향과 염주 자체 제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제가 따지고 들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향수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염주도 그렇고 이거를 자체 제작을 했냐 안 했냐 이에 대한 어떤 문구 타이틀보다 이런 것들을 금전을 받고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마케팅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속인이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들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사실 팩트였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향수는 직접 조향을 했다, 목걸이도 디자인을 했다, 보시형 염주는 팔아달라고 해서 팔았고, 그 이후에 염주는 제작을 했고, 실제 제작진이 저에게 이제 댓글을 달았던 부분도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키스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논란이 있었답니다. 전 남자에게 돈을 받았다, 이제 너무 돈처럼 생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사실 선생님 뭐 돈 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단순히 돈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도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방송으로 실제로 이렇게 전 남자에게 돈을 뭐 받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딱 받은 건 맞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한다, 혹은 모든 손님들을 돈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무시한 적은 따로 없다, 자기 스스로가 없이 살았던 그 시절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뭐 모든 거를 돈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제가 제보자들의 내용에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분 말고도 제가 다른 MG 무당들을 비유하고 잣대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이 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스스로도 이 노출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보기가 좀 민망한 사진들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인스타를 켰는데 키자마자 그런 피드가 딱 떠버리면, 물론 뭐 일각에서는 야 네가 보기 싫으면 걔 팔로우 안 하면 되잖아, 뭐 차단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뭐 매번 그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간혹 나랑 팔로우가 안 돼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뜨기도 해요. 너무 많이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좀 민망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문제를 제가 삼았었죠. 근데 그런 게 사실 요즘에는 뭐 원체 시대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출하는 게 일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냐, 뭐 없죠. 막말로 뭐 가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가슴 내놓을 수도 있고 몸매 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몸매 내놓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보자들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그래도 우리 제자잖아, 우리는 신의 자손들이잖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그래도 정말 어르신들 모시면서 신성하게 정말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물론 노출을 한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라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암묵적으로는 깔려 있을 텐데,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혹은 노출적인 부분들이 강하거나 과하면 일각에서는 조금 스스로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나,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이런 이미지를 저는 솔직히 걱정을 했던 거죠. 별로 보기도 안 좋았을 뿐더러.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주신 거는, 노출은 스스로가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그런 게 있대요. 이게 페니스타 같은 그런 부분, 이제 좀 알리고 싶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근데 그런 욕심이 강하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 노출이 본의 아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예요. 저에게 해명을 해주신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솔직하게 오픈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이 방송이 나가도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겁니다. 걔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랬고요. 그건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물론 이 영상이 터지면서 평소에 이분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정말 때다 싶어서 몰려들었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이것 때문에 싫어진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분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분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각의 소수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제보자들의 접수가 돼서 공론화를 하다 보니까 사건이 여기까지 커진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분의 행동이 사실은 정답은요, 당사자만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사실 나머지 사람들이 왈가왈부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맞다는데 나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됐던 저에게 중요했던 점은요, 댓글이나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충분히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첫 번째 너무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연락이 와도요, 따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밉겠어요. 근데 따질 줄 알았어요. 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욕이나 따지는 것보다 제가 선생님께 어떤 거를 그렇게 잘못했냐, 혹은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오해나 갈등은 풀고 싶다, 나도 선생님에 대한 영상과 그런 댓글들을 내리겠다. 근데 실제로 다 정정을 하시고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정 촬영을 해서 밝힐 거는 밝히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 부분이 무마가 돼야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것이지, 통화 끝나자마자 어떤 보도나 정정 없이 모든 거를 정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니, 그 부분 당연히 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흔쾌히 그분의 어떤 오해와 갈등을 푸는 부분에 있어 사과라든지 그분의 어떤 협의점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정정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인정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확실한 건 당사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한 내용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추측성, 기사, 뭐 자료, 증거 같은 것들이 사실 뭐 얼마든지 저에게 제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겠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이제 여기서 종결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찌됐든 이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당사자의 무당 선생님께서 이 정도로 전화를 주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원하시고 스스로가 인정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충분히 이분 자체의 개선의 의지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나름대로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의 어떤 제보자들의 방향도 역시나 계속 이어가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정 선생님들을 깔려고 하는 것보다 그 내용들을 다루는 거에 기반을 둔 것이지 특정 무속인을 까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왜 이런 제보자들 아마 감독님이 아실 건데, 제보자들만 찍으면 항상 고정적으로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요. 이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드리지만, 누구냐고 묻는다고 그걸 누구라고 우리가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그 사람의 뭐 개인정보, 인권보호 이런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해요. 왜냐면 그거는 초성이라든지 정말 초성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누군지 추측이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법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명을 공개한다든지 어디에 사는 누구다, 어디에 출연한 누구입니다라고 제가 대놓고 공개를 하면 더 이상 제보자들 방송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사연이라도 드리는 이유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연을 접하시면 어떤 무속인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연들을 많이 접할수록 내가 실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특정 무속인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묘한 사건이 있었어? 와, 무속인들이 저랬어? 저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사건들 자체를 내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맥을 정확하게 기억이라도 좀 해주신다면 그 무속인이 누군지를 몰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 꼭 그 무속인의 이름을 거론을 해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게 오히려 무속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보다요. 사건 자체를 공론화시키는 게 훨씬 여러분 입장에선 좋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무당이 그랬대요. 야, 이런 사건을 A라는 무당이 그랬대. 그러면 이거는 A 무당한테 해당되는 거잖아. 얘를 죽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 행동과 이에 비슷한 행동을 다른 누군가의 어떤 무당들이 많이 한다면 이 많은 무당들의 다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비슷한 사건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그랬냐라기보다 어떻게 했냐 이 내용과 맥을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정 보도 영상을 드리고 더 이상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이전 제보자들 사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악플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 삼가를 하시고 그분을 응원해달라 뭐 기도해달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 스스로들이 생각하는 추측성 댓글이나 안 좋은 악의적인 댓글들은 윤도령 개인 채널에 또 그분 영상에 다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